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현규 의원님, 김동빈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 김현욱 의원님, 김재영 의원님 이상 5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민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국방부와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하며 이번 개정안 시행이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일원의 주민재산권 침해 문제의 해소를 넘어 상대적으로 납부되었던 세종 북부권 균형 개발에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치원 비행장은 1970년 조성된 이후 50년 넘게 지원항공 작전 기지로 운영됐으며 그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과 연서 연동면 일원 약 16.2제곱킬로미터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겪어왔습니다. 그동안 보도제한구역이 지역으로 이용되어 온 곳은 북쪽으로는 조치원읍 신흥리, 서쪽으로는 연서면 성재리, 동쪽은 연동면 내판리, 남쪽은 공안청과 미호강, 합류 지정까지입니다. 일단 지역 일대가 비형안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착륙 소음뿐 아니라 건축물 구조가 제한돼 건축행위나 부동산 매매, 담보대출 등에서도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세종시 주민 약 2,600명은 2011년 본격적으로 비행장 이전을 요구하였고 2013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주민들과 시, 국회의원, 시의원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2018년 7월 조치원 연기 비행장 통합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끝에 조치원 비행장 기지 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비행안전구역이 16.2제곱킬로미터에서 약 2.5제곱킬로미터로 축소되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2025년 12월 이후에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2022년 10월 1771명의 지역 주민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행안전구역 사전 해제를 요청하면서 국방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를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는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 결정에 대해 환영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이 만들어진 그동안의 발전이 정체되었던 북부권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되는 85% 지역에 대한 향후 발전 계획과 이해제 지역에 거주하는 15% 주민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군공항이 1954년도에 들어섰고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주민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군공항 이전의 건의를 지속하였으며 이전 결정이 확정되면서 시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청사진 스마트폴리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종전부질, 환경, 문화, 첨단 기술 등 3가지 주제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1년 동안의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을 거쳐 마련하게 된 계획이었습니다. 반면 연기 비행장의 통합 이전 후에 개발 계획이나 발전 계획은 사실상 LH 주도의 조치원 연기 공공주택 지구 조성에 그치고 있으며 보도 제한 이후에 주변 지역과 연계된 종합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택지가 개발되기 위해서 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구도심의 정비 방안 마련과 주변 개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그동안 낙후되었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도 제한에서 해제되지 못한 15%의 주민들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 시는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심사 통과 후 시행될 때까지 현 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진행해온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향후 세종시 북부권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읍면동이 동반 성장해 나가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도심 종합발전계획과 주최한 연기 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비공개가 아닌 수시로 주민과 공유하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악면, 금남면, 대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17.5%가 65세 이상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현재 행복한 운영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 능력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 마련 등의 이유로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비율이 6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공적연금이나 공적보조 또는 자녀들의 부양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준비하고자 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초고령화 사회 준비 첫 단계이자 노인의 경제활동 진입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라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년 전 1만 8천 명이었던 노인 인구가 2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세종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세종시 전체 노인 인구의 7%인 약 3천 명만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지원사업은 봉사활동 성격이 강한 공익활동이며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소규모 매장 및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이며 수의처와 연계하는 취업 발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봉사적 성격이 강하고 단시간 일자리인 공익활동형 비중이 전체 사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소득 지원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일자리로는 노인들이 경제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즉,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및 사회제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고령층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소득 보전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보다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일자리와 연계하고 소유자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은퇴한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느냐보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표부려가 시대 대응 방안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단순 노무, 단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를 줄이고 중장기적인 고령층 노동력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종시는 노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십시오.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실효성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상 5분 자유화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5개 건물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시는 현재 상가 공시율이 매우 높고 대다수 지역의 상권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겹쳐 일부 상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도한 5개강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우리 세종시의 도시 브랜드 확립, 안전 및 주거환경 조성, 그리고 건강한 상권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확실한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과도한 5개 건물은 도시 미관을 포함한 도시 브랜드 형성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 사진은 정부청사 인근 건물입니다. 외벽과 창문 프레임에 경쟁적으로 설치된 과다한 시트지 광고로 인해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뿐 아니라 바닥에 뿌려진 유흥업종 광고 전단지와 홀로그램 또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 세종시 창무이용 광고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의 약 85%가량이 시트지 광고가 지역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하셨습니다. 둘째, 불법 5개 건물은 안전과 주거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통행을 방해하고 바닥에 노출된 선정적인 광고물은 안전한 환경에서의 보육이라는 보편적 행복 추구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벽을 감싼 시트지는 화재 사고 시 더 큰 피해의 원인이 되고 통풍과 채광을 가로막는 등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 일부 상권은 불법 마사지 업소나 바, 노래방 공고 등 청소년 점서에 좋지 않은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도 기피하는 상권이 되어가고 있고 또한 이 사진과 같이 BRT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학교나 학원에 가야 하는 어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권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불안과 불만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셋째,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해당 상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족 손님이 많은 세종시 특성상 선정적인 불법 5개 광고물이 있는 상권을 피하게 돼요. 일반 식당 및 카페는 모두 떠나고 결국 유흥 관련 업종만 남는 상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업종은 단속이나 유행에 따라 금방 사라져 공식이 되거나 아니면 취객이나 비행 청소년만 찾는 우범지역 혹은 기형적인 상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들이 불법 5개 광고물의 대책으로 창문을 이용한 시트지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미비함으로 단속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에어라이트나 전자빔, 전단지 등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바쁜 상황 속에 단속을 나가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세종시 도시브랜드 향상과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장기적인 상권 회복을 위해 정책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무조건적인 단속과 철거가 아닌 동참하는 상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앞서 보여드렸던 건물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상가로 CTG 광고 없이 깔끔한 외관으로 도시 브랜드 형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 80% 이상이 디지털 사인지가 창문 광고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지역 상점과 안내 어플을 개발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이용하여 상인들과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추후 창문 이용 광고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다면 그를 근거로 하여 도시민원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일괄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일부 상권, 예를 들면 학생이나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이 찾는 상권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시각적인 홍보 효과가 따라져 매출 감소에 걱정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본 이유는 확실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가 발전하고 상권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규모 학원 및 가외 교습소 관리의 제도적 맹점으로 인한 학대와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알리고 세종시 모든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강사가 여중생에게 마약 유인 졸피뎀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1심 판결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지만 항소가 진행될 경우 해당 강사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와 유사하거나 심각한 성범죄 사건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학원장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원생 4명을 총 1천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의 교육시설 취업도 문제입니다. 지난 3월 2일 발표한 여성가족부의 전국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전과자가 81명에 달했고 이 중 학원과 교습소, 체육시설을 포함한 사교육시설에는 절반이 넘는 48명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적발 인원이 2019년부터 3년간 감소하다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성보호법과 아동보호제도에 따라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으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법률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 착수 시기 및 항소 등의 절차로 성범죄 확정 판결이 조사 시기와 맞물리지 않을 경우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추가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학원과 개인 교습소 등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고발 고소에 따른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부주의와 의도적 은폐 등으로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 또는 정신적 지배에 의한 성범죄를 일으킬 경우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3월 2일 기준 세종시에 등록된 학원은 1037개, 교습소는 338개, 개인가외 교습자는 2337명에 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성범죄나 학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히 학원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 다른 수강생들을 분리 조치하고 학부모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과 프라이버시법 등이 이러한 요구를 관철할 수 없는 장벽으로 여겨져 왔지만 교육자들의 높은 도덕성과 교육행위의 공공성,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이 교육 현장에서는 상위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시설의 범죄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 시 교육청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행정조치 권한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세종시 교육청과 세종시 관계부서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시도지사 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원법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선도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는 단 한 번의 피해만으로도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논하기에 앞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추악한 범죄로부터 한 발짝 더 벗어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제안한 사항들이 의견 수렴과 대안 모색을 비롯한 공론화와 제도적 변화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상병 원장님과 선배동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로안전 확보와 사건 활성화를 위해 세종역 정차 토끼존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과 방문 포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었지만 소비자들은 배달 또는 포장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적인 배달비 상승으로 매장을 방문하여 포장하는 고객의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 방문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복잡하고 협소한 지하주차장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파트 상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주민과 공동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번거로운 확인 절차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볼라드와 펜스 등 교통시설물로 접근성이 제한되어 상가 이용에 불편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가를 잠시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 불편 문제는 밖의 정차, 불법 주정차를 야기하고 나아가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가는 이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의 현안이 상가 분실 문제와 더불어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건 활성화와 접근성의 연관성은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습니다. 2019년 대구광역시 도심 3권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도로와 주차장 이용이 편리해져 방문자 주차 공간이 확충되어 있어서 점포와 가로의 기능적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등의 요인이 방문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볼라드와 펜스 등의 교통시설물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보행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포켓 주차장 또는 드롭존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켓 주차장은 미국 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서울시와 순천시, 포항시, 충남 예산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종로구와 중구의 포켓 주차장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후 동대문구 등 사업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순천시와 포항시에서도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보도 일부를 좁혀 포켓형 주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임시 주정차를 위해 만들어진 포켓 주차장은 장기 주차로 인해 원활한 순환이 안 되어 오히려 도로와 보도의 혼잡을 야기하거나 상가 이용객이 이용하지 못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잃고 운영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타시도의 포켓 주차장의 단점을 보완하여 포장 공릉 등 잠시 동안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보도 일부를 정차구역으로 변경하는 세준형 정차 포켓존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존의 보행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보도폭과 전면 공간을 가진 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상가 이용객 및 소상공인의 만족도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세종형 정차 포켓존 사업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3항에 따르면 보도의 유격폭은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 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도로에 비해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넓어 사업 추진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차 포켓존을 설치한다면 상가 이용객의 이용 편의와 상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타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차 포켓존 설치로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공포하고 행정의 철저한 관리 방안과 선진적인 이용을 위한 세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 및 관리기관 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소상공인의 침체와 어려움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상가 접근성 저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세종형 정차 포켓존 추진으로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공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모든 자유 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